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목숨을 잃었다. 그냥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그렇게 거의 강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없이 계속 정책이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브리핑에서 정은경 씨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죠. 국민이 원하는 답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기에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중앙일보 2020년 10월 29일자 안혜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은경 1,500명 사망 말한 순간 국가 백신 대응 이미 실패했다. 이 논설의 원문에는 대단히 여러 사람의 그 전문가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경력이나 직책을 논외로 하고 문장 자체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만 살펴보기로 하죠. 안혜리 논설위원도 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백신의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 방식이 혼란을 키웠다. 이대로 가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를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댕기열에서부터 홍역과 소아마비 등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극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백신이 안전한가 하는 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안혜리 논설위원은 그것이야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정부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속도 조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빠뜨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걱정 하나가 있다. 백신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신뢰를 잃은 정부가 불러올 공중보건의 위기, 이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믿지 못해서 아무도 접종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에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신은 같은 백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백신 접종률이 매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온 한국에서 그러면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 정은경의 설화에 가까운 입을 잘못 놀려서 화를 불러온 이런 것이 되겠죠. 설화에 가까운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답을 찾는다. 정은경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남대병원 김영택은 백신에 대한 높은 신뢰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자산이다. 최근의 일부 미숙한 대응이 이런 자산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분개했던 질병관리청 정은경이 한 다음의 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독감 예방 접종 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숫자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1,5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예방 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숫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이거 너무 아슬아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말미에 하기로 하죠. 부검 후에 보건당국이 자살로 규정을 짓기는 했지만 접종 이틀 만에 건강한 고교생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독감 백신 공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긴급 브리핑에 나서서 이런 생경하고도 놀라운 숫자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7일 이내에 사망한 숫자가 1,500여 명이다.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7일 이내에 사망한 65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아직 1,500여 명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1,500여 명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게 내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그렇게 사망할 것이다.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정은경이 한 말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난 22일에는 정은경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독감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고령의 고위험군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3,000여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접종을 받고 어차피 1,500여 명은 사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최근에 잇따른 고령자 사망이 백신과는 무관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한 숫자였지만 이 발언의 후폭풍은 컸다. 방역당국 수장의 입에서 15명, 30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 수가 툭 튀어나오자 불안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불안을 부추긴 셈이다. 이 논설에는 한 단락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댓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죠. 대한백신학회 마상혁은 평소 방역당국이 현장의 전문가들과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그게 옳은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런 것이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감염병 대응에 자꾸 정치색이 끼면서 정부와 가까운 전문가 그룹에 대한 불신마저 생긴 터여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충남대병원 김영택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평소에 질병관리청이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에게라도 꾸준히 해왔다면 모를까. 상온 유통사고, 그리고 백색 침전물 문제, 이런 관리 부실로 인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 숫자가 얹어지니 정부 신뢰가 떨어지는 역효과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정도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가 빈약한데 그것마저도 공개를 꺼리고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백신 공포가 퍼지는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려를 한 것처럼 백신 접종 거부가 이제 다른 백신 그런 데로 번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6일에 시작한 만 62세에서 69세 그 사이 국민의 하루 무료 접종 숫자가 45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송남기는 당장 독감 백신 공포 이거보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된 그 이후를 더 걱정을 했습니다. 독감 백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송남기의 말입니다. 전 국민 접종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수천만 명 단위의 대규모 접종을 시작하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 며칠 사이에 백신 접종을 받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면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 이야기 계속 소개를 하죠. 실제로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접종 과정을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독감 백신도 이런 혼란을 겪는다면 임상기간이 짧은 코로나19 백신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신종플루 때부터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사망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계상 유의미한 수치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신에 대한 신뢰는 과학적인 증거, 그러니 백신의 안전성이 되겠죠. 그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심리적 요인 역시 접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필리핀의 경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16년 4월 공공면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초등학생 89만 명에게 댕기열 백신을 무료 접종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거를 앞둔 아키노 정부는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어린 학생 100여 명이 사망한 후인 2017년 말에 이르러서 접종을 중단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댕기열만 창궐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던 백신 접종률이 더욱 떨어지면서 한동안 진정됐던 홍역,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논설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대화가 안 되는 정부를 상대로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듯이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접종 과정을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독감 백신이 왜 혼란을 일으키게 됐을까? 그렇다면 백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만큼 제대로 관리를 하고 또 제대로 생산을 하고 이랬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지금은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계속 국민이 죽고 있죠. 국민들이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국민을 강제하는 이 정부를 상대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50명이 사망해도 60명이 사망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독감 백신과 이 국민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있죠. 독감 백신을 정부가 이것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접종 중단을 하지 말라는 강제하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정은경 씨가 독감 백신 주사기를 들고 여러분의 팔에 찌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어이 찔러 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는데 이거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저 사람의 죽음이 백신과는 관계 없는 거다. 이럴 때 당장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정은경 씨를 믿고 무조건 접종 받겠다고 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정은경 씨가 해야 할 이야기는 저 사람들은 65세 이상이어서 다른 어떤 이유로 사망했다. 작년에도 1,5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백신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백신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신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보니까 죽었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백신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 백신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 특이 체질이거나 이변이 있거나 무슨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먼저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국민이 사망했으면 아무리 이전에 이것이 생산될 때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서 맞아보는 이런 원시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게 어째서 사람이 죽지 않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망한 사람과 이 백신이 그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은 백신을 생산했다든지 백신을 주사 받도록 강요했다든지 백신을 주사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형사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국민이 상대방을 감옥에 넣고 싶은 국민이 아니죠. 내가 접종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죽었고 국민에게 아무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은 정은경 씨 말을 들으면 또 착한 국민은 듣고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 백신 접종 받고 사망했는데 그것은 절대 백신 때문이 아니다. 그냥 사망한 거다. 착한 국민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겠죠. 소통이 안 되는 정부는 둘째치고 정부의 백신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은경 씨를 보고 있으면 비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국민이 사망했는데 나와서 고개를 까딱이면서 입으로만 안타깝지만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으면 이미 돌 맞아 죽지 않았겠는가. 좀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국가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코로나19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감염이 됐다.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까?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B라는 사람에게 A씨표 바이러스로 들어갔다고 증명됐습니까? 이번에 독감 백신을 변명한다면은 그때 그 국민들에게 강제 조치 마구 하고 비난하고 실제로 강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죠. 그때 상당 인과관계 있다 하는 거 입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다 감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니까 인과관계 없다. 이건 무책임한 것이고 국민에게 불충실한 것이고 무능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2016년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받고. 그리고 상관없다고 변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혹시 모조리 삼류여서 그런 것인가? 모조리 낙하산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질서를 깨뜨리고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떤 일을 벌여서 이렇게 국민이 목숨을 잃는 것인가?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의문인 겁니다. 백신 자체의 안전성과 백신의 품질과 백신의 관리,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라면이나 수돗물이 문제 있다고 해서 나와서 수돗물 마시고 라면 먹던 그런 식으로 지금 박능우 장관이나 정은경 청장이나 가서 그 백신 접종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믿습니까? 혹시 유료 백신, 수입 백신 좋은 거 갖다가 맞았는지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가서 직접 접종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컵 안에 독극물이 섞여 있다고 하는 그거를 너도 마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냥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죽는다고 뻔뻔하게 무표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거다. 이 논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충직하게 해야 할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쇼가 아니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던져서 해결하고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아마 이것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물을 물이라고 하고 흰 것을 희다고 해도 국민이 그거 사실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거짓말로 쌓아온 3년 반,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계속했으니까. 정은경 씨, 그때 관리에 문제 있는 그 백신은 접종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무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기네들 당에서 정해놓고 후보자, 정당 추천 후보자 안 내겠다. 그러더니 이제 번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국민이, 그 이성적인 국민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 부분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질서가, 국민이 지키고 있는 그 이성으로 누르고 있는 그 질서가 어느 순간 폭발해서 솟구칠 수 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참 반가워한 것 같다. 국민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하고, 그것이 코로나19면 그냥 다 통용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몇 달째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말하는 이 고연령층은 하도 KBS니 뭐니 하는 방송도 그렇고 또 행정체계를 통해서 계속 마스크를 해라. 지역적으로 마스크 안 한 것을 죄악시하면서 또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경우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국민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쳤을 것이다. 그거 정은경 씨 생각해 봤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정은경 씨, 머리를 좀 써보십시오. 국민이 몇 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스크 때문에 피부염이 생길 정도로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신들이 행정집행을 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필요할 때만 하도록 했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번에 독감 백신하고 관련해서 국민들이 저항력이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해졌다. 그러니 이 전염병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건강은 어느 순간 나빠지고 무너질 수 있는 상태로 되었고, 거기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이번 이 의료정책, 그게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 국민이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는 문재인 민주당. 국민이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숫자는 그까짓 거 1,500명, 3,000명 죽는 게 보통이다. 이런 정은경 씨. 논설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공무원은 악마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에서 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계속 접종을 받아라. 우리 정책은 멈출 수 없다. 그 앞에서 폭력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 앞에 이 논설은 다른 차원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관점에서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문제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논설이었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